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이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잘 소화했습니다. 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건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가까이 오르는 등 어제는 기술, 은행, 여행, 항공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게 저희도 매일같이 대본을 쓰려고 이 이슈, 저 이슈 들여다보면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슈가 쏟아진다라는 거는 분위기를 타고 올라갈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조금 지금부터 더 면밀하게 반도체, 전기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은 수정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상당히 좋은 분위기 보여줬는데요. 그 내용들 간략하게 짚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렁임은 있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장중에 하락하려는 듯이 상승폭을 줄이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결국 올라선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4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괜찮았다라는 게 소비 중심의 미국 경제에는 큰 힘이 되는 소식이었고요. 산업 생산 그리고 공장 가동률 등의 지표, 실물 경제에서 지표가 괜찮았다라는 것이 탄탄한 이유가 돼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75bp 이야기 꺼내놨었는데 다음 달은 50pp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바꾸면서 시장에 좀 더 힘을 보태줬죠. 오늘 입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는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가 비관이 긍정으로 바뀐다라는 포인트가 생겨났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의견을 냈었던 이 파이퍼 샌들러 허시쿠머라는 이가 매수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긍정으로 분위기를 반전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쪽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AMD, 온세미콘덕터, 퀄컴인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고 인텔도 올랐고 장비주에서도 상승 탄력이 꽤 컸는데요. KLA,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5에서 6%나 치고 나가는 흐름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야기 저희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죠.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지금 반도체는 최고의 시기일까 최악의 시기일까 3월 30일 방송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긍정의 포인트로 바뀌어 나가고는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체크해야 될 여지들은 남아있죠. 그렇지만 3월보다 지금은 좀 더 기대의 요소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브리핑도 지겹도록 했고요. 투자뉴스 7에서 IT 쪽 기판 DDR5 폴더블 폰 또 어제 자율주행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IT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와 전기차가 주축이라면 전기차 쪽에 초점을 조금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뉴욕장에서도 전기차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넘겨보실게요. 특징주들 흐름 보시면 수정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금리 상승으로 은행주들도 괜찮았고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시티그룹 7% 올라갔고요. 또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15%나 급등했습니다. 버핏 파워 계속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 중에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 이번 시장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인가 많이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충격에 비용 부담으로 월마트가 급락했고 일단 필수 소비재단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왔네요. 자동차 쪽 보시면 GM과 포드도 올랐고요. 전기차 굉장히 강했습니다. 테슬라 5%, 리비아는 무려 10%나 상승 흐름 확인이 됐죠. 앞서 발표됐다는 지표 내에서도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올랐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슈를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많은 뉴스가 요즘 쏟아져요. 어제 하루에만 나왔던 내용인데 기름값이 무섭다, 친환경 판매 잘 된다.
경유가 폭등했다, 전기차 트럭 탈래. 결국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넘겨보시면 2차 전지 하지만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차 전지는 우리 집에서 쓰고 버리는 AAA 배터리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쓰고 못 쓰는 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그 2차 전지 내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형태에 따라서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배터리로 나뉘게 됩니다. 원통형이 우리 테슬라향이다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NCM,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 쪽이고 중국 쪽에서 하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런 식으로 나눠간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저희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형별 제조업체로 들어가 보면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각각 나눠보겠습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었죠. LG엔솔과 삼성 SDI가 원통형을 맡아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측에서 원통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반면에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건 각형 배터리예요. 각형 배터리는 삼성 SDI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에서는 후발주자인 SK온이 이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관련해서 각각의 고객사를 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온통 원통형 배터리 얘기만 하다가 요 며칠 기사들을 좀 들여다보니 각형 배터리 점유율이 또 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삼성 SDI가 하고 있는데 결국 LG엔솔과 SK온도 각형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점유율 보시면 각형 배터리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63%로 압도적인 상황이죠. 그 내용은 중국입니다. 중국 CATL 등의 배터리가 각형 쪽에 압도적이라서 그 점유율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 투자자분들이라면 2차 전지를 선택할 때 이제 고객사도 따져보고 배터리 형태 나는 각형 쪽이 좋을 것 같아. 원통형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그 형태별로 밸류체인 일단 소재 쪽으로만 잡아놨습니다. 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원통형도 하고 각형도 하는 쪽을 갈래 라고 생각하셔서 LNF 선택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고객사와 밸류체인에 맞춰서 투자 포트를 조금 압축해 나가는 전략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 밸류체인 들어가 보면 첨보 후성에 있는 전해질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았었죠. 후성의 실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세도 굉장히 후성 쪽이 강하게 나왔고요. 증권가 목표가 상향 러쉬도 나왔습니다. 넘겨보실게요. 후성은 어제 어느 정도 급등했냐면 16%나 올랐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첨보도 6%, 소일브레인도 12%, 전해질 전해액 쪽이 소재에서는 어제 제일 강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LNF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어제도 추가 상승 나왔죠.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역시나 LNF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첨보나 후성을 하나 더 봐야 될 요소가 있어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고 뭐고 다 봉쇄돼 있다 보니까 부진하고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 등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중국 전기차 보조금을 일시적 부활한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중국의 자동차 부양책인 자동차 하향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게 왜 주목받고 있냐면요. 2009년도에 이 부양책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의 내연차 그리고 적은 소형 EV차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전기차와 함께 로컬 업체와 연결되는 쪽이 늘 첨보나 후성이니만큼 이들 이슈 좀 더
체크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쪽 살펴봤고요. 수정 앵커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월 18일 바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던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의 기억은 참 화장품주에게는 좋은 기억이었어, 따뜻한 그랬죠. 기억이었는데요. 백화점 업계도 실제로 4월 18일 이후로 4월 상반기 대비해서 화장품의 매출액이 2에서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화장품주는 괜찮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리오프닝 수혜주, 분명히 수혜주가 맞았는데 어제장에서도 그랬고요. 최근 한 달도 마찬가지고 연초 대비해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통 리오프닝이라는 글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요. LG 생활건강도 역시나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직까지 화장품주를 둘러싸고 무성한 악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많죠. 전쟁도 있었고 중국에서 봉쇄 그리고 물류 대란, 또 원가 부담, 실적 부진, 횡령, 팜유, 수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들의 발목을 꽁꽁 묶어버린 게 바로 중국 리스크죠.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됐고 점진적으로 봉쇄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 있는 최대 쇼핑 행사인 6.18 쇼핑 축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면서 이 6.18 쇼핑 축제가 중국의 진동닷컴이 알리바바의 11월 11일 광군제를 좀 따라서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어닝 쇼크를 들 수가 있겠죠. 어닝 쇼크, LG 생활건강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라는 점은 예전에도 제가 브리핑 때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황제주가 몰락하기도 했었죠. 거기다가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 역시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당히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냈고요. 물론 매출단에서는 괜찮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분기별로 최대 매출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얘기가 요즘에 계속 들리더라고요. 여기서도 횡령, 저기서도 횡령 소식이 들리는데 화장품 쪽에까지 이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클리오도 역시나 18억 9천만 원의 횡령 소식이 전해졌고 아모레 퍼시픽도 어제 이 35억 원의 횡령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해서 팜유까지 화장품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팜유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문제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 하면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했고요. 이런 생활용품, 화장품, 샴푸, 비누 같은 데 들어가는 글리세린도 역시나 타격을 받으면서 이 화장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압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이미 지난달에 설화수라던가 헤라 같은 제품들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10%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리오프닝이라던가 중국에서 이제 국내 화장품, 식품 공장을 재가동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닝 쇼크, 팜유 같은 여러 악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화장품주는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를 위한 맞춤 전략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신규 매수자는 언제든 돌리고 나서 사도 되고 지금 만약 업황이 좋아진다면 그걸 기대한다면 뭐 미리 조금씩 사도 되지만 보유자분들은 사실 이 하락폭 보면 네. 정말 어떤 종목 못지않게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잠시 후에 보유자에 맞춰서 전략 챙겨 보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가나안가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가나안가나는 주로 시간외에서 흐름이 있었다던가 장 마감 이후 나온 뉴스들 혹은 오늘 일정에 맞춰서 좀 볼만한 포인트들을 잡고 있는데요. 어제 이 EU에서 우크라 재건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재건 관련 종목들, 해인, 다스코, 도화 엔지니어링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확인이 됐고요.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시간외에서 또 추가가 됐죠. LX 세미콘이 텔레칩스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진출의 포석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는 뭐 함께 묶여 있다 보니까 시간외에서 같이 움직임 보여줬고요. LX 세미콘도 일단은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이슈들을 이렇게 돌리고 돌려다 보니까 폐배터리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소리 없이 한 3일째 같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코스모화학이나 MPC, 영화테크 등의 종목들 어제도 일단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혹여나 이슈가 있을지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또 여러 이슈 안고 달려가야겠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개장 전 짚어봐야 되는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뉴욕장에서는 반도체 전기차가 굉장히 강했고요. 뉴욕 지수 자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가져갈지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대표님의 시황관이 시장에 딱 맞아 흘러가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잘 개선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 전략부터 챙겨보겠습니다. 2차 전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전기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데요. 밤사이 테슬라, 리비안 다 올랐어요. 네. 리비안은 10% 급등 나왔고요. 어찌됐건 국내 전기차도 함께 모멘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시 여쭐게요. 셀 소재 장비 중에 제일 매력적인 건? 저는 다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 수준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주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의 어떤 좀 낙폭 가대에 의한 상승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좋아야죠.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증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시켜주고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성장주들이 또 힘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이제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생산이 재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차 전지뿐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주들도 분위기가 일단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후성도 사실 2차 전지와 반도체 그쵸.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들도 나쁘지 않았던 걸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완전적인 수급이나 투심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이제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전통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수준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부분들,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군들, 물론 이제 어제 하루 혹은 최근 2, 3일 이틀 정도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후성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원래 2차 전지 쪽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또 매출도 좋게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또 없는가?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목받지 못했던 그쵸. 쪽. 그러니까 원래는 2차 전지 엮여 있는. 그렇죠. 원래는 주력 사업이 다른 쪽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좀 노력을 했고, 그것이 이제 매출이 잡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숨은 진주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니까 SFA가 시장에서 의외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주가는 못 갔다. 장비주잖아요.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그 매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50%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계속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반응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요즘과 같은 트렌드로 움직인다라면 의외로 SFA 같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2차전 원래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인데 2차 전지 사업도 하는데 이 매출 비중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한다라면 의외로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존의 기업들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업을 좀 선정해봤고요. 또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주들도 좀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가 좀 나쁘지 않아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간 투자인수 세븐에서 진만쌤도 이 종목을 이번 주에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또 긍정의 비를 주시니까 한 번 더 체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주신 그 숨은진주 소리 소문 없이 2차 전지 비중을 늘려왔는데 기존의 사업이 탄탄한 업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 이들 종목들 더 준비하면서 체크해 볼게요. 다음 이슈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화장품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급락할 때 보면 무서워요. 실적 그쵸. 이슈에 정말 약간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 것 같은데요. 뭐 워낙에 뭐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아무리 증시에 좋더라도 뭐 개별 종목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결국은 중국이 이슈인 것 같아요. 중국이 계속해서 봉쇄가 뭐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 전으로 아직까지는 돌아가기는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어쨌든 뭐 그 1분기 혹은 4월 지표만 보더라도 우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중국에서 생산이 재개가 좀 계속 더디다 보니까 생산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전체적으로 뭐 중국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뭐 2중고, 3중고에 좀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 마지막 수혜주로 구분되어서 조금은 반등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어저께 뭐 코스메스라든지 한국콜마 실적도 발표했지만 네. 그 전에 뭐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모두 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분기 때도 안 좋았거든요. 지난 분기, 이번 분기, 2분기 연속 좋지 못했다는 것은 당분간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횡령이야 뭐 개별 종목 이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증시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종목 교체를 해서 좀 수익률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빠른 교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이미 약간 손 놓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모르겠다. 네. 이러신 분들은 손절할 그게 없는데. 근데 손절을 안 하시게 되면 저는 저점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고 뭐 다시 과거의 주가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뭐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증시 반등기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면 좀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못 올라간다라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주들 다 그냥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것을 견디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해서 좀 수익률 제고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막 백화점과 면세점에 가득할 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았던 화장품이었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일단 한 번 더 내 포트에 이 종목들이 있다면 전략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창의 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저퍼주를 주목하라.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저퍼주도 뭐 굉장히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역금융 장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속해서 부양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몇 번씩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경기 방어주들 또 저퍼주들 뭐 저PR이라고 한다라면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올라가는 기업들 뭐 그냥 시장에서 그냥 저PR이라고 이렇게 저PR로 구분되는 섹터 기준은 한 3배 뭐 4배 정도로 기준을 놓고선 접근을 하는데 저는 너무 낮은 저PR 종목은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빛을 보는데 시장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렌드랑 너무 안 맞을 네.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너무 낮은 저PR보다는 저는 요즘 같은 흐름이라면 한 PER 기준으로 한 8배? 8배. 네, 8배 전후에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좀 저평가 인식이 좀 나오고 또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낮은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저PR이면서 약간 정책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는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최근에 물론 이게 일례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철강주들이 좀 올라왔었던 것은 약간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어떤 기대감들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린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럼 그 8배 종목이 뭐예요?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보니까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은 한 8배 전후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OEM이라든지 ODM 이런 부분들을 가서 영업무역이 시장 장악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항상 저평가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뭐 자산 가치, 지분 가치만 따진다고 하면은 현재 뭐 주가 수준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저평가 기업인데 이것은 약간 정책 모멘텀, 뭐 주택 공급 증가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DI파워 같은 경우 흐름을 좀 보신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이거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DI파워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기업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그 저평가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기업들 말고도 그전에도 뭐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기업들 계속 발굴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PR 종목 내에서 너무 밑에 깔린 종목 말고 일단 8배 전후의 종목으로 한 3개 골라주셨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들 종목들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나 안 가나에서 어떤 걸 소화해 주실까 궁금했는데 사실 LX세미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공약주로 얘기 주셨던 종목이어서 네. 그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반도체 쪽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차량용 뭐 시장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뭐 LX세미콘이 뭐 텔레스트리스 지분 뭐 일부 인수한다 뭐 소식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관련해서 LX세미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칩셋미디어라든지 뭐 관련된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그전에도 몇 개 언급해 드렸던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서 자율주행 쪽이 다 이제 방향을 확 틀고 네. 또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뭐 그 맥락에서도 볼 수 있고 LX 세미콘 자체에 대해서도 뭐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바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략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